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산 아파트가 아직 상승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작년 12월 달 이후로 부산 아파트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물론 작년 11월 달에 해수동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반짝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산은 대시 하락장인데도 그때 잠시 우리가 국가에서 조정지역 해제라는 정책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부산 아파트가 이렇게 12월 달까지 급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물론 1월달, 2월달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냐 하면은 부산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가 많습니다. 부산 아파트에는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꾸 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아파트들은 자꾸 신축 아파트만 보이기 때문에, 그죠? 입주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피가 얼마 붙었더라 하니까 신축 아파트만 보고 있으면은 부산 아파트는 계속 상승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산 시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작년 12월 이후 한 1월, 2월까지는 여파가 조금 더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12월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작년 12월 달 왜 이게 해수동 규제가 풀렸는가를 보시면은 그거는 분명히 LCT 때문이라고 봅니다. LCT가 작년 11월 달 입주였습니다. 그죠? LCT 아파트를 보면은 작년 11월 달이 입주 시점, 그죠?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LCT가 사실 이게 우리가 바닷가에 우리가 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거는 이렇게 그저 높은 용적률을 보시면은 944%의 바닷가에다가 LCT가 허가를 내준 것이 분명히 그거는 정경유착이란 말, 정경유착. 그 정경유착이 저번 정부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LCT로 인해서 부산이 이 조정지 해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CT 하나로 인해서 부산 전체 시장을 지금 흔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그저 어떤 로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규제책과 이런 정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LCT가 한번 보십시다. LCT. 분명히 LCT를 중심으로 부산시장이 지금 이제 입주 시점을 기점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표는 아파트 매매 100세대 이상을 줘가지고 실거래가 가격 변동을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실거래가 변동 가격을 지금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자, 대충 보십시오. 자, 분명히 파란색은 마이너스고 빨간색은 상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상승은 이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 위주로는 상승을 했지만은 실제 구축 아파트 위주로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부산의 중동, 자동이, 자, 보시면은 하락하는 아파트와 상승 아파트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자, 하락하는 세력이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먼저 LCT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LCT를 하나 보겠습니다. 중동 해운대 LCT 더샵은, 자, 계속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게 LCT가 풀리면서 상승장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11월 달 조정동 해제되면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죠. 그죠? 근데 LCT가 12월 달까지는 바짝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죠? 상승했는데 그 이후로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75평 기준으로. 65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65평하고 58평이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자, 11월달 기준으로 투기 세력이 엄청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 그러다가 12월달 반짝 상승하고, 자,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는 뛰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건으로 그죠?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3월달 들었어. 오히려 그죠? 12월달부터 비교해보면은 마이너스 1억 5천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7.5%로. 58평도 하면 11월달까지, 이전에는, 그죠? 이게 11월달까지 엄청 이제 세수동 조정지 해제되므로 이 건수가 40억 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12월달까지 그 영향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 12월달 이후로 보십시오. 지금 2억, 마이너스 2억 1,400만원, 58평이 마이너스 2억 1,4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11%나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신축 아파트만 자꾸 보면은 무조건 상승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거래가는 자꾸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축 아파트 위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구축 아파트를 보면은 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마이너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전대 동일 이런 거는 이제 오른 거를 보면은 한 번씩 가끔가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른 아파트도 있죠. 무조건 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 좋은데 하목, 그죠? 이런 것도 마이너스 7.7%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 구축 아파트들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이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지금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구축이 떨어짐으로 해서 이것도 상승장을 못 받고 나중에 결국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은 자꾸 제 말이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 댓글창에 물론 상승하고 하락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하락장을 하는 건 뭐 10% 그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자, 마린시티라면 우리가 바다 조명을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마린시티 아닙니까? 그죠? 마린시티. 마린시티도 지금 12월달 이후로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떨어졌고, 자, 여기도 보면은, 현대 하이페리온 또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 자, 현대 아이파크도 제가 현대 아이파크 잠깐 올랐지 않습니까? 11월달, 6월 12월달, 여기는 1월달까지, 그죠? 1월달에 두 건이 상승했지만은 결국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1월달 상승한 거에 비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9% 떨어졌지 않습니까? 투싼 위브 한번 볼까요? 자, 13자 아파트. 자, 최고가를 찍고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신축 아파트를 우리가 받아주려면은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구축 아파트들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축 아파트를 팔고 이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 신축 아파트 입주할 시점이 되면은 구축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더 떨어지겠죠. 그 신축 아파트를 안 그래도 지금 입주할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신축 아파트를 다 입주하려면 구축 아파트가 그만큼 팔려야 되겠죠. 그죠? 팔려야 신축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축 아파트가 떨어짐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2년, 3년 길게 보시면은 다 하락장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부산은 이 분양 시기가 끝나야 됩니다. 이 분양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좀 돼야지
공급이 줄어들고 그 다음 입주하는 시점이 공급이 끊기고 입주가 1년 뒤부터 공급이 끊기 1년 뒤부터 계속 하락장으로 가겠죠.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 신축 아파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만 보면은 우리가 자꾸 상승하는 걸로 보이죠. 그죠? 어떤 아파트는 뭐 피가 얼마 올랐다 얼마 올랐다 이것만 보면은 계속 이제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구축 아파트를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LCT마저 이렇게 마이너스 빠졌는데 그죠? 현대 SK뷰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자 실제로 그죠?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11%나 빠졌습니다. 근데 호가는 자꾸 높게 나와 있어도 자꾸 신축이 오른다고 하니까 호가는 높게 나와 있어도 실제 매매되는 거는 급매물이란 말입니다. 급매물을 하나씩 이제 보시면은 그걸 잡으면 됩니다. 급매물이 지금 널리 있습니다. 널렸어. 부산시에는 지금 급매물이 널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증가될 거란 말입니다. 급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 이유가 없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자, 부산시에서 자 8억짜리 한 사람을 몇 명이 그죠? 이래 살겠습니까? 지금 보통 신축 아파트 30평대는 보통 뭐 8억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과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 금액은 3억 원에서 4억 원대가 제일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죠? 평균 3억에서 4억이 제일 많이 거래되기 때문에 그 사이 가격으로 쭉 찾아가는 게 더 나을 거고, 결국에 만약에 다른 아파트가 오른다면은 그 아파트들도 결국엔 따라올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가격을 자 거시는 쪽에 만약에 내가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면은 비싼 데는 10억 이렇게 하고 그죠? 평당 가격을 보면은 3천 뭐 10억 이렇게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죠? 있는데 실제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10억을 주고 살 사람들은 몇 명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금액 수준은 3억에서 4억 사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좀 비싸면 5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거래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투기 세력들은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를 사겠죠.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른다 할 것이지만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해운대 쪽이 이렇게 가격대가 10억대 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결국에는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외지인들이 부산에 오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외지인들이 부산 해운대를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지만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마린시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린시티가 만약에 외지인들이 선호했다면 이런 아파트가 10억 넘어야죠. 48억이면은 3천만원, 3, 5, 15, 이 15억 돼야 되죠. 그죠? 이게 48평이 15억 돼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들은 지금 한 절반은 30% 정도는 부풀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10억짜리 뭐 이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기 아파트가 오른다고 오른 아파트 있죠. 그죠? 자기가 투자한 아파트들이 오르기를 바라고 또 올랐으면 하고 또 계속해서 뭐 상승하기만 바라시는 분들 있죠. 그죠? 물론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상승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죠. 자꾸 부분적으로 보시면은 그 부분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는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제 답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호도하는 세력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대세장을 보셔야 됩니다. 대세장.
소수들이, 투기 세력들이 자꾸 매매 거래가 1억씩 올리면서 지금 3억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매매 여력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결국에는 투기 세력들한테 속아서 매수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